네, 안녕하세요. 데니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슬라이드 이제 나오나요? 네, 오케이. 네,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버지니아 공대에서 교수로 10년 동안 있다가요. 금년에 UCLA로 옮겼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로봇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인문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인문학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초대받은 이유가 뭘까? 글쎄요. 한번 제 강연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패널과 함께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제 강연은 30분이 넘어요. 한 40분 정도 될 텐데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들으시고 혹시 재미가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을 개발합니다. 다리가 3개 달린 아주 신기하게 거미같이 생긴 로봇도 있고요. 화학적으로 움직이는 아메바 로봇도 있고, 무인자동차, 광섬을 이용한 새로운 로봇 손, 그리고 암벽을 걷는 로봇, 바퀴랑 다리가 합친 로봇, 여러 가지 재밌는 로봇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이걸 전부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고요. 오늘은 제가 개발한 로봇 중에 휴머노id 로봇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안 되나요? 혹시? 네. 제가 말로 해야 되나요? 네. 오케이. 끝. 자, 제가 개발한 로봇 중에 다윈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Dynamic Anthropometric Robot Intelligence라는 로봇인데요. 자, 이 로봇은요 2004년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2004년 때만 해도 이런 종류의 로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가능한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소리도 나오면 좋은데요. 랩톱에서 소리 나오나요? 동영상 중요한데요. 네, 이 로봇은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센서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웹에서 힘을 주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2004년에 이걸 성공을 개발 바탕으로 2005년에 다윈 1호기가 나왔습니다. 다윈 1호기서부터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걷는 그런 로봇이 나왔죠. 하지만 이 로봇은 아직도 탯줄 같은 거 보이시죠? 아직도 외부 전원과 외부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006년에는 새로운 다윈 2호기가 나왔는데요. 다윈 2호기서부터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로봇을 한번 축구를 시켜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요. 자, 우리가 무선 조종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뒤로 잠깐 갈게요. 네, 무선 조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로봇이 스스로 카메라로 환경을 보고 공을 찾고 그리고 저 흰선을 보고 자기 위치를 찾고요. 스스로 공을 차서 골에 넣으려고 자, 보실까요? 자, 학생들이 좋아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을 갖다가 축구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한 로봇은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로보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보컵? 로보컵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규모가 큰 로봇 경진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로봇 축구 대회예요.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축구를 하는 대회인데 로보컵의 공식 목표는요. 서기 2050년까지 로봇팀 대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축구를 해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죠. 자, 저희도 이제 로보컵에 계속 참여를 하는데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이거는 아마 5년 전에 중국에서 했던 그 로보컵 다윈 3호기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이거는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종하는 게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보면은 로봇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로봇들이 스스로 보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로봇들이 하드웨어도 동일하고 소프트웨어도 동일한데 로봇마다 성격이 좀 다르답니다. 그건 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로보컵에 2007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도에 2007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로보컵에 나왔는데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한 게임도 못 이겼고 한 골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때 경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짐을 싸고 돌아가는데 그 경기장에 있던 저쪽에 반짝반짝거리는 뭐가 있어서 뭔가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태어나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우리 와이프 빼고 가장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보이시는 저 트로피입니다. 저게 뭐냐면 로보컵에서 우승만 받는 트로피인데요. 루이비통 컵 트로피예요. 여러분 루이비통 아시죠? 명품 가방 루이비통. 루이비통에서 후원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트로피도 바카라 크리스탈, 불란서 바카라 크리스탈로 돼 있고요. 이 껍데기도 루이비통 모노그램으로 돼 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로봇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트로피를 보고 저는 저 트로피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을 때 2007년도에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학생들한테 우리는 반드시 로보컵에서 우승해서 이 트로피를 타고 말 거라는 약속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조금 이따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계속해서 로보컵에 계속 출전하게 됐고요. 로보컵 4호기는 2009년서부터 나왔습니다. 다윈 4호기서부터 로봇이 훨씬 더 똑똑해지고 훨씬 더 빨라지고 힘도 세졌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로봇가 나는 마초해, 나는 막 무술도 할 수 있고 태권도도 할 수 있고 막 자랑하는 장면이죠. 아주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2009년도에 다윈 4호기가 나온 데서부터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연구소들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닥터 홍, 다윈 4호기를 봤는데 이거 너무 훌륭하다. 우리 연구소에서 사고 싶다. 교육원과 연구용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로봇인데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 하나가 자동차 하나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다루기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또 저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과학재단에 제가 연구 제안서를 냈습니다. 다윈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 건데 다윈 OP라는 로봇을 만들고 했거든요. OP는 오픈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자, 이 로봇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로봇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안 나오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공짜입니다. 짠. 네, 근데 공짜로 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중에 오픈 소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오픈 소스. 아마 저기 소프트웨어 하신 분 알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그 소스 코드를 갖다 인터넷에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로봇의 재밌는 거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도 오픈으로 다 공짜로 개방했고요. 모든 하드웨어도 개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모든 회로 기판 기계적인 모든 거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이제 꾹 찌르는 거예요. 아니, 닥터 홍, 이거를 왜 공짜로 오픈하냐고. 우리 2004년서부터 정말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만든 이 대단한 기술을 왜 공짜로 오픈하냐고. 이거 팔면은 엄청나게 돈 벌 수 있다고. 아니면 라이센스 비만 받아도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때도 항상 그러는데 항상 살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은 스스로한테 하면 거의 항상 답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은 뭐냐면 애초에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는 질문입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애초에 다윈 OP를 왜 만들기 시작했지? 했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용과 연구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였죠. 그래서 대답은 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오픈하기로 결정했죠. 재밌는 사실은 이걸 오픈한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300대 이상이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몇천 대가 사용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로봇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다윈 OP 로봇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가 만든 여러 가지 로봇 중에 정말로 이 로봇 소사이티에 제가 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제 아들 같은 그런 로봇이 이 다윈 OP입니다. 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로봇이 나오면요 항상 그거를 테스팅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베타 테스터라고 그러는데 다윈 OP의 베타 테스터는요 20개월 된 굉장히 귀여운 꼬마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슨 홍인데요. 성이 홍씨죠? 제 아들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다윈을 집에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로봇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자, 우리 아들 이슨이 처음으로 이 로봇을 봅니다. Bye bye. 막 살아있는 줄 알죠? 자, 그 다음에 로봇에 축구하는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이 로봇은요 주황색 테니스 공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볼. 근데 저는 뭐가 일어날지 몰랐는데 계속 저는 비디오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 공을 갖고 온 거예요. No, it needs the orange ball, small ball, orange ball. No, small, no, orange ball. No. 실망했네요. 아직 우리 로봇 기술이 갈 길을 멀었습니다. Bring back orange ball. 참고로 우리 아들이 제일 처음에 말하기 시작한 세 단어가 엄마, 아빠, 로봇 단어를 세 개 처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로봇 말고요. 우리 아들 이슨의 얼굴을 잘 보세요. 자, 잠깐만요. 아직. 자, 얼굴을 잘 보세요.
저게 뭐였냐면은 이 다윈 로봇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몰랐었는데 로봇 등 뒤에 있는 파워보드 기판에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 있었는데 그 버그를 발견한 게 우리 아들 이튼이고 저는 그 다음날 그걸 고쳤고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윈 OP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우리 아들 이튼 홈입니다. 자, 이 오픈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오픈 소스의 개념은 저희가 공짜로 오픈해서 그냥 공짜로 쓰고 끝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공유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로봇 기술을 공개해서 그걸 사용하면 그걸 사용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그것도 같이 공개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대학교들에서 만든 여러 가지 실험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와 같이 하는 실험인데요. 이런 로봇들을 치면 넘어져야 되는데 이 로봇을 치면은 엉덩이도 뺐다가 팔로 있다가 발도 이렇게 찌그러져. 아마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로봇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로봇이 스스로 배웠답니다. 로봇이 스스로 배웠다.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 여기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로봇을 치면 넘어져야 되는데 치면 넘어져요. 또 치면 이렇게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그걸 5번 치고 10번 치고 50번 치고 100번 치고 500번 치고 1000번을 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배운 비헤이비어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급정거할 적에 하다 엉덩이 뺐다가 안 되면 팔하다가 움직이죠. 그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걸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연구는요, 로봇끼리 같이 협동하는 게 굉장히 로봇 연구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로봇끼리 같이 협동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대가 이 들 것을 같이 들고 움직이는데 비전, 눈으로 보고 손에 힘만 사용해서 움직이는데 이 우리 동영상들은 다 똑같이 끝나요. 이런 식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자, 아까 로보컵 얘기 잠깐 했었죠. 서기 2050년까지 로봇 축구팀과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경기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다윈 오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성인 사이즈 키가 큰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Charlie, Cognitive Humanoid Autonomous Robot Learning Intelligence라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저희 연구소에서 모든 디자인, 연구, 가공, 조립까지 모든 걸 했습니다. 자, 걷는 건 한 1초에 한 0.4m씩 아주 굉장히 빨리 걷고요. 이 로봇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머리에 있는 카메라로 세상을 보면 그 환경을 이해하고 어떤 명령을 주면 그걸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이 로봇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뭐 미디어도 많이, 우리나라 뭐 잡지 커버에 나도 포브스 잡지에 저거는 뭐 제가 나온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저도 나왔겠죠. 뭐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로봇이 되었답니다. 자, 로보컵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로보컵 2011년은 이스탄불, 터키에서 열렸는데요. 로보컵은 열기가 대단합니다. 이 사진 하나가 그 로보컵의 그 excitement, 열기를 보여주는데 저희 이거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 정말 재밌어요. 로보컵은 여러 가지 디비전이 있는데요. 어린이 사이즈 디비전은 우리가 다윈 OP로 출전하고 어른 사이즈 디비전은 저희가 찰리라는 로봇으로 출전합니다. 로보컵 2011년 결승전 동영상 마지막 30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른 사이즈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자, 찰리의 머리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선 조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보고 공을 찾고 그걸 반대쪽으로 드리블해서 스스로 공을 찹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을 찾고 찹니다. Let's go Hokies! 예스.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로봇이 갈 때만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갈 때 이렇게 가고 찰 때도 막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나 신나고 와 소리 지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성인 사이즈의 휴머니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을 찾고 쫓아가서 공을 찾게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로봇의 모든 grand challenges, 난제를 풀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로봇 비전, autonomous behavior, kinematics, dynamic control 그런 로봇의 모든 분야를 해결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융합시켜서 시스템을 만들 때만 가능한 건데 그걸 저희가 해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 자랑스러운 그런 로봇입니다. 자, 어린이 사이즈 다윈은 훨씬 재밌어요. 어린이 사이즈는 3대3으로 진짜 축구를 해요. 서로 패스도 하고 맞고 하는데
어린이 사이즈 결승전 마지막 30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팀 다윈하고 일본 대표팀하고 결승전에 붙었습니다. 로보컵 2011년 이스탄불 터키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30초. 자, 로보컵 2011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7년에 제가 사랑에 빠진 루이비통컵 트로피 기억나시죠? 2011년에 드디어 저희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우승했습니다. 예스! 정말 기뻤는데 사실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알고 보니까 이 트로피를 이기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긴 팀이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이 윙에 보면은 저 가죽으로 된 배지 같은 거 보이죠? 그게 뭐냐면 그 해에 이긴 팀의 이름, 나라의 연도가 달려 있는데 저희 보면은 일본, 독일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갖고 왔는데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슈퍼파워가 일본에서 독일로 가고 저희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갖고 왔고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의 젊은 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 꼭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제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로봇 팀 만들어서 이 루이비통 트로피를 제발 우리나라에 가져오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바로 작년 2014년에 로보컵이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팀이 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루이비통 트로피가 아마 우리나라에 올 것 같은 그런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이 트로피를 그냥 갖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그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그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반지 그 보면은 막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my precious. 그래서 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인데 중국에 가서 짝퉁 하나 만들었습니다. 돌려줄 때 어떤 거 돌려주는지 모르죠. 그건 농담이고. 네, 근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됐어요. 왜냐하면은 2011년에 우리가 탔잖아요. 2012년에 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또 우승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4연패. 그리고 그것도 어른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성인 사이즈도 그렇고 어린이 사이즈도 이겼고요. 그리고 여러분 타임즈라는 매거진 아시죠? 타임즈 매거진에서 최고 발명품상으로 또 찰리가 선발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로봇이 되었답니다. 자, 이제 이런 로봇을요 저희는 진짜 밖에서 진짜 잔디에서 태양빛이 쬐는 데서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 로봇 하시는 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로봇 하는 사람이 보면 이거 기절초파입니다. 진짜로 로봇이 연구소 말고 진짜로 밖에서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지금 벌써 그런 걸 시작하고 있죠. 네, 오케이. 자, 로보컵 재밌죠? 네? 신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닥터 홍 교수, 그 왜 로봇을 축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느냐? 로봇이 축구 말고 더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로봇이 축구조차 못한다면 이런 로봇을 어떻게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까요? 더 중요한 일,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재밌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런 로봇들에 쓰는 기술은 전부 다 우리가 로보컵에서 로봇을 축구하는데 사용했던 기술들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로봇은 Starfire라는 로봇인데요.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이라고 미국 해군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함정에서 배에서 불이 날 때 불을 끄는 화재 진화병 로봇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하는데 보통 건물에서 불이 날 때하고 이런 함정에서 불이 날 때는 상당히 달라요. 이런 배에서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기니 뭐 여러 가지 열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소방서 대신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로봇을 보내는 거죠.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요. 이 로봇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신 그런 로봇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로봇입니다. 이런 그 전기 모터나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저기 빨간 게 보이는 거 뭐냐면 새로운 인공 근육입니다. Series Elastic Actuator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공 근육
근육을 개발해서 사용하는데 이 로봇은 정말로 험난한 지역, 산 같은데 아주 진흙바닥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죠. 이건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걷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사다리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소방 호수도 달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사파이어 프로젝트 말고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나 뉴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혹시 재난 구조 로봇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DARPA Robotics Challenge라고요. 진짜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상금도 넣고 가장 연구비도 많이 주고 그리고 가장 힘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로봇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DARPA Robotics Challenge는요, DARPA 그러면 뭐냐면 미국 국방성의 리서치 디비전이죠. DARPA에서는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정말로 거진 불가능 같은, 하지만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펀딩해줘. 인터넷도 DARPA에서 나온 거고, 그 스텔스 비행기 기술도 DARPA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 쓰는 GPS라는가 그런 것도 전부 다 DARPA에서 나온 거죠. 이제는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원전 사고가 났었을 때 만일에 24시간 안에 어떤 사람이 이 밸브 하나만 열었어도 그걸 모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걸 써야 돼요? 그럴 때 바로 로봇을 쓰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이거는 정말로 인류를 구할 그런 데 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로봇의 최고 나라는 최강국은 그럼 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일본 로봇들은 막 뛰어다니고 뭐 커피도 배달하고 뭐 심지어 어떤 건 바이올린도 키우고 그러는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말로 우리 최고 기술 로봇들을 보내서 이 후쿠시마 다이치의 사고를 갖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일본에서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DARPA가 들어와서 DARPA가 이제 로봇 쪽에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살고 인류를 구할 이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로봇을 못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연 대회가 바로 DARPA Robotics Challenge입니다. 정말 큰 대회였어요. 자, 이 대회는요, 각 팀은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은 8가지의 미션을 해야 됩니다. 로봇 경기 대회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로봇이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자동차에 타야 돼요.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장애물을 회피하고 도착지에 내리면은 자동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미션 넘버 1, 8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션 넘버 2, 100m가 되는 굉장히 험난한 지역에서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거기를 넘어지지 않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할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미션 넘버 2. 미션 넘버 3는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가면 그 앞에 문 앞에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통나무도 있고 그걸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게 미션 넘버 3. 미션 넘버 4는 문들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요. 미션 넘버 4는 5네요.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파워툴을 사용해서 콘크리트 벽돌벽을 다다다다다다 구멍을 뚫고 통과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아이언맨 같은 거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방호스를 벽에서 빼서 끌고 가서 반대쪽 벽에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밸브들을 열고 닫고 결승전까지 하는 그런 정말로 황당한 그런 대회입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발표했을 때. 그래서 정말 황당했는데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과 대학교 연구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로봇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인류는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400 몇십 개 연구 프로포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8개 팀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저희 팀이 뽑혔습니다. 전 세계 팀 중에 저희 팀이 뽑았는데 저희 팀 이름은 팀 THOR, THOR, Tactical Hazardous Operations Robot의 약자입니다. 저희 팀은 로멜라 연구소가 저희가 팀 주체고요. 로보티즈라고 우리나라 회사가 있고요. 하리스 코퍼레이션은 미국 군수 회사하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대학교랑 같이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위해서 저희는 로봇을 2대를 개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은 Thor. 이 로봇은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Sapphire라는 화재 진압용 로봇 있잖아요. 사실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될까봐 백업 로봇은 Thor OP라는 로봇을 또 만들었습니다. Thor OP는 아까 보여드렸던 찰리 로봇과 거의 똑같은 건데 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주축이 돼서 만든 이 Thor OP는 처음에 3개월도 안 돼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걷고 이런 험난한 사다리나 장애물도 올라가고 아주 작동이 잘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판판하고 납작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걸 수 있는데 험난한 지역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 Thor는 정말로 최첨단,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달리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로봇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 근육을 사용하는 로봇인데 키는 1.78m. 1.78m의 이유가 뭐냐면은 로봇이 저보다 크면 이렇게 쳐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 키랑 똑같이 만들라고 해서 제 키가 1.8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키로 했고 무게는 68kg, 저보다 훨씬 가볍죠. 예. 근데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한 최첨단의 아주 재미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달라요. 기술적인 얘기는 알 텐데 무슨 parallel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아까 보여드린 인공 근육들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range of motion도 레인지 오브 모션도 사람하고 똑같은 이게 움직여야 되죠. 차도 타고 운전도 해야 되고 계단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움직이고 밀어도 스스로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잡고 이 동영상 찍을 때만까지 해도 이런 로봇은 전 세계에 이 로봇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or가 계속 발달이 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을 찍은 게 2013년 10월 달이었는데요. 2013년 12월 달이었는데요. 이 대회 예선전이 2013년 12월 달입니다. 예선전 시작하기 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Thor는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예선전 대회에 Thor 대신에 아까 백업으로 오시는 Thor OP를 대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hor OP 등을 탁탁 치면서 넌 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설정샷 하나 찍었습니다. 자, DARPA 대회 예선전 우리 팀이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고요. DARPA 대회는 2013년 12월 20일 날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열린 거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열렸는데요. 아주 성대한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구경꾼도 많이 오고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아주 재밌는 로봇도 많이 왔어요. 그 휴먼 로봇 말고라도 뭐 이렇게 달리는 무슨 치타 로봇, 발이 4개 달린 뱀 로봇도 오고요.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로봇들만 온 그런 대회였죠. 아주 그 개막식도 아주 DARPA 디렉터고요. 굉장히 크게 열었는데 미디어도 많이 왔어요. 영국 BBC, IMAX 3D에서 나오고 KBS도 찍고 여러 가지 찍었는데요. 그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이런 미디어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다들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해요. anyway.